안녕하십니까.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이 제로 금리에 관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일단 마무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벗어나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와 경제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 정치와 경제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양자는 지향점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정치는 만인이 평등이에요. 그죠? 만인이 평등입니다. 누구든지 투표할 때는 한 표를 행사합니다. 1인 1표예요. 만인이 평등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근데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시장 경제는 경쟁과 능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회사 주총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소유 주식 숫자가 많은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고 회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회사 경영을 때로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원 1표입니다. 돈에 따라서, 지분에 따라서 내 권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는 경제를 좀 닮아줘야 하고, 경제는 정치를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이 양자가 기본 속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잘 어우러져서 세상을 잘 리드해 나가지만은, 이 둘이가 잘 안 맞을 때는 이게 시끄러운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정치가 어설프게 경제 쪽을 기웃거리거나 경제 쪽에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경제가 정치를 돈으로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그것 또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서로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잘 이렇게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치와 경제가 가장 잘 이렇게 매치가 되어 가지고 잘 돌아갔을 때가 제가 보기에는 20세기 후반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미국과 영국,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문명이, 그때는 시장 경제가 번창을 하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창궐을 했지요. 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서 사회주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소련이 해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이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죠? 독일이 통일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 세계가 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 문명 아래에서 그야말로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면서 많은 발전,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번영과 발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역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이러한 그 시장 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문명도 20세기 후반에 후진국의 외환위기, 2008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 지금 그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 사회적인 국가 간의 이런 불안정, 불안, 알력, 갈등,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걸 보면은 토인비가 역사 연구에서 얘기한 이 문명이 탄생,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쇠퇴와 붕괴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가 낳은 불평등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한 문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1930년대에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전 세계가 무너져 내렸죠. 독일이 그 와중에서 히틀러를 뽑아가지고 어떻게든 회생을 해보려고 이 히틀러를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히틀러의 그 난이 생겨난 거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비견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가 트럼프와 같은 엉뚱한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이 세상을 더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죠? 근데 무역 전쟁 말고도 지금 이 화폐 전쟁이 대단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를 어떻게 하면은 위안화가 꺾을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안화가 꺾지는 못하더라도 이 달러화를 기축 통화에서 몰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 욕구가 큰 거죠. 근데 실제로 달러화를 직접 위안화가 상대해서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지금 화폐는 제로금리 시대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금융 시대에 화폐의 현금 발행이 중단이 되고 새로운 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어쩌면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갈 수도 있겠다.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도 작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선보였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FRB까지 나서가지고 마구 두들겨 팼던 겁니다. 자기들의 이 달러에 대한 그죠 기축 통화는 물론이고 이 달러에 대한 자기들의 권한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틈새를 타고 중국은 중앙은행이 그죠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직접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속속 지금 착착 만들어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이 암호화폐 그리고 미국은 민간이 만들어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뒷다리를 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자신은 또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까지 5번에 걸쳐 말씀드린 제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로 금리라는 새로운 현상, 뉴노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도 차제의 제로 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이렇게 자꾸 모르는 새로운 금융수단들이 생겨나면은 그야말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부의 관리, 그죠? 이전, 증여, 상속 이런 쪽에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기업계 기술 발전이 앞서가는 거죠. 정부나 규제는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다 놓치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멀리 달아난 후에 이렇게 대처를 하느라 법석을 떠는 수가 없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쪽에서도 연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큰 변화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도 주고 실망도 주고 우리들을 낙오자로 만들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또 잘만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많은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급소하게 변화하는 통화 환경,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나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